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남미로 행복의 일주행을 떠나겠습니다. 아, 남미의 첫 나라는 베네수엘라 시작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네, 칠레에서 이제 라파누이 섬을 갔다 오고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네, 그리고 브라질, 네, 수리남, 가야나까지 이렇게 일주 여행이 되겠습니다. 네, 에콰도르에서는 이제 갈라파고스 섬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남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안데스 산맥이 이제 척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지구의 허파인 이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죠. 네, 아마존 어, 열대우림은 이제 지구의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파괴가 돼서 걱정이 많지만 어쨌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제가 2000년도 초에 이제 그 브라질 여행을 갔다가 이 아마존의 원주민들과 한 며칠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진짜 아마존의 표범도 보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정말 그 원시 자연에서 며칠 동안을 먹고 같이 자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여행의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이제 브라질의 판타날, 이제 커다란 습지가 또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사실 이제 5대륙, 6대주 중에 가장 재미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남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나라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위험해서 여행하기 힘들지만, 뭐, 당시에는 지금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베네수엘라에서 첫 번째 여행을 이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앙헬 폭포, 1km인데요, 높이가. 이걸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폭포 아래서 그 폭포를 맞고 수영을 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네. 그리고 이 꼭대기에 올라가 볼 수 있으면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겠다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갔는데요. 예, 이제 수도인 카라카스에 내려서 도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혁명 영웅상이 있고 시민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큰 문제가 이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다행이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그 빈민 지역의 그 주거지를 좀 보고 싶어서 전철을 탔습니다. 종점으로 가는데 제 앞에 요 소년이 초등학교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네 집과 농장의 모형을 만들었다, 학교 숙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게 자기네 집이고 농장에는 네, 이런 많은 그 동물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네 집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전철 타고 이제 종점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벨라, 이제 빈민촌이 나오는데요. 어디 멋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골목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옛날 달동네처럼 막 구불구불하고 막 겹경사에 집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무가 정착지, 도시 빈민지역의 주택 연구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좀 지나니까 청소년들이 막 야지를 놓고 뭐 약간 분위기가 좀 험악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얼른 이제
한 바퀴 돌고 사진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철로 이제 다시 이동하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경찰이 장갑차를 이제 가지고 소총으로 무장하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길을 건넜습니다. 이제 좀 무서워서. 그랬더니 이제 저를 보고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뭐 도망갈 수도 없고요. 총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여권을 보여달라. 여권은 제가 지금 공항에서 오는 길인데 제가 이민국 심사를 다 받았다. 내가 여권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가방 검사를 하자. 혹시 마약이나 총기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뭐 봐라. 그래서 제 이제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 경찰관이 뭐 사진기도 집었다가 넣고 여러 가지 핸드폰도 집었다 넣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 됐다 그러고 가라 그래서 아우 다행이다 뭐 카라카스 경찰이 나이스하네 그러고 이제 전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빨리 걸어갔죠. 그래서 전철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주머니를 이렇게 뒤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카메라가 없어요. 분명히 제 주머니에 넣었는데 다시 이제 경찰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제 카메라를 달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아까 조사했는데 슬쩍 했지? 카메라 내놔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옆에 있던 여자 경찰관인데요. 상관인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상습범인 걸 알고 있는 거죠. 돌려줘라. 외국인인데 그 첫날 와서 사진기 잃어버리면 어떻게 여행을 하겠냐. 돌려줘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여기 옆에 주머니에서 딱 사진기를 꺼내서 돌려줬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남미에 적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진기 돌려받고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전철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밀쳐요. 그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소매치기들입니다. 밀치면서 제 이제 가방 들고 가방이 반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내려가지고 다음 전철을 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로 바로 갔습니다.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리다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표를 사고 이제 버스를 이제 올라타서 기다리는데 이 버스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조사를 하고 뭐 표 검사를 하는데 결국 저한테도 왔어요. 한 30분 지나서. 그래서 이제 표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제가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는 이제 가고 저는 한참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는 다음 저녁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그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이런 대중교통 그 전용도로도 잘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오래전이지만 어쨌든 난미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요 남미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버스를 타서 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사진기 찾는데 핸드폰을 사진을 찍고 핸드폰을 찾았어요. 집 가족한테 전화하려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핸드폰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뒤져도 가방을 몇 번 뒤집고 뭐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찰이 그때 똑같이 사진기를 소매치기 하듯이 핸드폰도 소매치기 했구나. 그리고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SD 카드에서 사진을 많이 찍기 위해서 여러 개의 SD 카드를 이제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없어지고 상당히 물건 나는 것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여행 시작하자마자 전화기를 잃어버렸고 또 사진기도 한 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사진기를 사진 찍으면 또 메모리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없어졌고요. 사진기 세 대를 가져왔는데 이제 한 대밖에 안 남아요. 제가 아까 돌려받은 거.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정말 제 기운이 빠지고 어떻게 여행을 하나 고민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점에 도착했는데 아까 그 제가 타려다 못한 그 버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 메리다 터미널에 다 이렇게 널브러져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버스가 하다 무제한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 털리고 뭐 100불짜리 양발에다 숨겼다가 뭐 이렇게 소총 괴물판으로 맞아서 다치고 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제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그 버스를 내리는 바람에 저는 털리지 않았지 현금이고 뭐고 신용카 다 털린 겁니다. 여행하기가 어렵죠. 뭐 그래서 저는 내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고 그 버스를 내린 게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화기도 없이 한 달 넘는 동안 이 남미 여행을 정말 자유롭게 저 자신과 저 내면과 소통하면서 현지인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행복의 인생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콜롬비아로 넘어갈 때 아까 만약에 여권을 그 경찰들한테 소매치기 당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마약 밀매복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바로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권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 좋은 기억을 이제 씻어버리려고 산타마르타의 그 이런 에코 그 휴양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이고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에코 롯지죠. 숙소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주 노천에서 이 바로 앞에 바다입니다.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데를 이제 가서 하루를 묵는데 이게 제 숙소입니다. 이 앞에 이제 깨끗한 물로 먼저 씻고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창문도 없고 정말 앞은 바다가 보이고 뒤는 산이 보이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정말 생태적이 쾌적한 그런 숙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잊어버리자. 이제 정말 즐거운 여행, 자유로운 여행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산타마르타에는 이 산 속에 이렇게 잃어버린 생태 도시가 있는데요. 일주일이 겁니다. 일주일이 걸려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제 다시 한번 가면 가보고 싶은데요. 이런 산 능선을 따라서 이런 생태 주택들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원시 마을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이제 그 여행사에 갔다가 본 건데요. 이렇게 다리가 하나 없는 분이 여기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의지의 한국인, 한국인은 아니고 의지의 지구인이다. 그런 이제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카르타헤나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요. 이 카르타헤나는 그 이제 유럽이 남미를 식민지화할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거점이 됐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식 건축물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 아주 멋진 그런 도시 경관을 갖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유명한 거는 이 레파사스라고 하는 이 돌출형 발코니인데요. 이게 이제 이 좁은 가로를탕에서 양쪽으로 쭉 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풀하고 꽃도 있고 이게 원래 이제 역할은 과거에 이제 여성들이 밖으로 못 나올 때 지나가는 남성들과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약간 어떤 사귀는 교제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할 때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되는 이런 발걸인데 오늘날은 아주 유명한 이런 랜드마크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밤의 야경이 너무 멋있었고요. 이 칼타헤나 이를 보면 과거의 유럽의 이 세력이 얼마나 이 남미에서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로 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유럽 그 식민 건축 경관이 아주 정말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소금 광산의 그 이런 제를 또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적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가장 이제 그 감동받은 것은 이렇게 대중교통 이제 그 시스템인데요.
이게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집 건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도 덥지 않고 네,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부터 쾌적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어떤 큰 곳에는 여기 뭐 슈퍼마켓, 카페도 있고요. 뭐 예, 동사무소, 뭐 행정 서비스 받는 그런 무인 발급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보다 이런 부분을 앞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시클로비아라고 자전거 천국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네, 주말에 보면 여기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차량이 완전히 빠집니다. 이게 완전 도심의 차도거든요. 이런 곳이 네, 100 몇십 킬로가 완전히 자전거를 위해서 차량이 다 없어지는 네, 그런 자전거 천국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대중교통 중심의 어떤 도시 문화를 만드는데 상당히 앞장서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 이제 키토. 네, 키토를 갔는데, 키토는 상당히 이제 고산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이 해발 2850이니까, 뭐 그냥 고산층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변에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아주 높은 3000m 넘는 곳에 갈 수 있고, 저는 여기서 5500 이제 설산까지 등산을 해봤는데요. 야, 너무나 멋진 설산 위에 고산 도시. 이곳이 바로 키토였고, 잉카의 제2의 수도였죠. 그래서 잉카가 여기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었고, 뭐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거는 갈라파고스 제도 여행입니다. 제가 물속에서 1시간 동안 논 거북인데요. 이 뭐 육지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많은 거북이를 만날 수 있고 또 뭐 물개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 정말 천국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동물들을 친근하게 이렇게 만나고 네,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갈라파고스인데 요건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자세히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페루로 넘어갑니다. 페루로 넘어가서 이제 트루히오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요. 네, 과거 이제 중세부터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인데, 물론 이제 스페인 식민 도시의 유산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이제 잉카 이전에 페루의 문명인데, 이게 피라미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라미드 흔적이 남아있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 침식하고 이렇게 산처럼 됐지만, 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유적들이 이런 이제 벽화도 있고요. 이런 진흙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네, 지금은 뭐 풍화돼서 그냥 민둥산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피라미드 쌓은 흔적이 발굴을 하면 다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용의 신전, 용을 새겨서 또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던 그런 신전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찬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천년된 흑도시가 있는데 완전한 계획도시입니다. 9개 이런 성체가 있고 뭐 완벽하게 다 돼 있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설과 인공적인 저수지, 뭐 묘지까지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를 이런 성곽 안에 진흙 성곽 안에 모든 흙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이것도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도 이렇게 서 있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우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흐르는 빗물을 다 모아서 여기에 이제 두고, 이렇게 물도 쓰고 한다는 그런 상당히 이제, 계획적인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카 라인을 보러 나스카로 갔는데요. 요, 이제, 마리아 라이히라는 이 독일 부인데, 이분이 평생을 바쳐서 이 나스카 라인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문양의 그 라인들이 있죠. 요거는 이렇게 약간 3cm 정도 이렇게 이렇게 수로처럼 이렇게
파서 그곳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제 아, 만든 건데요. 원숭이도 있고 이런 새도 있고 예, 뭐 정말 다양한 외계인도 있습니다. 외계인도 있고 외계인이 있어서 이걸 이제 고대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런 설까지도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6명이 타고 막 그 소음이 대단한데 또 위로 이렇게 솟구쳤다가 이 라인을 정면으로 봐야 되니까 막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거미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거든요. 막 타고 나니까 뭐 어질어질하지만 네, 이걸 보려면 그걸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서는 이 문양을 워낙 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참 아직도 불가사의인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열기구를 타고 위에서 지시를 하면 이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추측도 있고요. 네, 뭐 높은 언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뭐 관측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거. 네, 뭐 무슨 뭐 수로다, 뭐 천측 그 관측용이다, 뭐 이런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카 제국의 수도 네, 쿠스코로 제가 이제 갔는데요. 이 쿠스코는 그 잉카 제국의 이제 그 중심에 있고 현재는 이제 잉카 유적과 이런 스페인 유적이 이렇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잉카 제국은 방대한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에콰도르부터 뭐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네, 여기까지 이렇게 상당히 커다란 제국이 있었고 이렇게 도로로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 도로를 마치 이제 로마 제국에 비하하는데요. 네, 지금도 이 도로들이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미 최대의 제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잉카인들은 그 하늘은 독수리, 땅은 퓨마, 땅속은 뱀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니까 퓨마 모양으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이 삭사이와만이라는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심장에는 이 플라자, 메인 광장이 있고, 예,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시설들을 다 배치를 했고, 현재는 훨씬 커졌지만 원래는 이제 퓨마 모양이었다 거고요. 현재 도시경관입니다. 네, 좀 언덕에 올라가면 이런 정말 저층에 물론 이제 스페인풍의 이 유럽형 이런 도시가 아, 그 오랜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고층 아파트가 수고했으면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다 깨졌을 텐데, 이걸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있는 게 참 놀랍다. 네, 이게 이제 아르마스 광장에 있는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항상 축제와 여행자들 또 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고 즐기는 이제 그런 이제 심장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잉카의 신전이었던 곳에 이제 스페인이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교회를 지은 후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 지은 신전은 두 번 다 무너졌는데 이 잉카가 지은 이 신전의 건축은 까딱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잉카의 이 건축술이 이 특히 석조 건축술 여기 뭐 몰탈도 쓰지 않거든요. 그냥 돌과 돌을 그대로 이렇게 접합한 겁니다. 연도랑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지었는데 그 얼마나 건축술이 우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잉카가 만든 그 당시에 이런 도로 포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세월의 그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삭사의 와망, 이제 이 태양의 신전이 있는 곳인데요. 이 돌 하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멀리서 또 운반해서 여기다 쌓았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유적이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잉카와 스페인의 최후의 전쟁,
일어나서 정말 많은 인카의 군인들이 또 죽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 쿠스코를 제 두 번째 갔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버스를 타고 리마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고산증이 없었는데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바로 올라갔어요. 3,000m 이상을 갑자기 이동을 하고 또 낮에 그냥 열심히 돌아다녔죠. 그랬더니 이제 고산증이 왔는데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물도 못 마시고 조금만 움직이면 몸이 막 이렇게 으스러질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어, 거의 2박 3일을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야,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3일째 거의 기억하다시피 이 탐보마이차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물의 신전이라는 거거든요. 올라갔더니 이 쾌추아인 인카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보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아, 나 고산증 때문에 3일을 앓았다. 이 물을 마시면 고산증이 금방 없어진다. 30분 이내로. 에이, 거짓말 말할 때. 이 물이 이제 아주 먼 곳에서 오는 그 물인데 약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안 마셨더니 어, 우리 인카인들이 이 고산증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치료하는 이제 약과 같은 물이다라고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한 15분 정도 네, 명상을 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15분, 20분 뒤에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물 마신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큰 물통에다 이 물 마시고 이제 하루 종일 마시고 다니면서 다시 회복하고 네, 이제 볼리비아 쪽으로 여행을 계속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건 약수입니다. 탐보마차이. 여러분들 기억했다가 고산증 있으시면 지금은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외여행자 보험도 되고 또그 고산증을 치료한 특별 병원이 이제 쿠스코에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한 곳은 이제 모라이라고 하는 곳인데 잉카의 농업 실험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고저차와 여기 수로가 있거든요. 예, 이 수로로 물을 흘려서 습도를 다양하게 조절해가지고 5,500종의 감자를 개발했습니다. 감자를 잉카에서는 이제 파파라고 하는데요. 네, 먹여 살리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네, 이 감자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효자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유럽 사람들은 남미, 페루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카스라는 소금 염전에 갔는데요. 이건 산중이연 산 언덕인데 이렇게 소금이 나옵니다. 옛날에 바다였는데 이게 이제 융기해서 거기에 소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사람 손으로 다 이렇게 소금 염전 밭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지 예술이다. 이건 예술품과 다름없다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느꼈고요. 사람 크기를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주인이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소금은 굉장히 고급 소금이라 가격도 비쌉니다. 이게 티폰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 이제 어떤 약간 이제 순환 시스템인데 이게 농수로입니다. 이게 논 한 가운데 있어요. 논밭 가운데. 그래서 잉카인들이 얼마나 이 멋진 정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는지. 예. 이게 이제 관계수로 여기서 이제 논밭으로 물을 대고 또 다 끝나면 여기서 이렇게 샤워도 하고 씻기도 하고 다목적 그런 이제 물순환 시스템인 거죠. 이런 곳이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드디어 마추픽추를 갔는데요. 잉카가 만든 영원한 생태 도시. 모든 인류가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남미 하면 아마 마추픽추를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날 저는 아구아스 칼리엔테라는 도시에 가서 하루 밤을 자고 첫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셔틀을. 첫 번째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사람들이 꽉 차거든요. 이 평화롭고 생태적인 경관을 보려면 아침 일찍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신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거지역 감옥도 있고 많은 유적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또 와이나피추 등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저는 두 번을 갔는데요. 한 번은 아주 해가 쨍쨍 나를 때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여기를 방문했는데, 이때는 구름이 껴서 구름이 완전히 가렸다가 또 구름이 싹 지나가면 또 완전히 열렸다가 더 신비로운 그런 경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산이었을 거고, 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중산의 가운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돌이 많이 나는 곳이니까 돌을 거기서 나온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또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테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많을 때는 2만 명이 여기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지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그런 생태 도시를 만들어서 거주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라마라든지 알파카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보면 정말 질서정연하게 테라스 이 농경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작을 한 걸 보면 잉카인들이 굉장한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신전이 있는 곳은 특별하게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그 인티와타나라고 태양을 매는 기둥, 약간 이제 해시계 같은 거죠. 그림자가 이렇게 지니까 이게 페루에서 가장 멋지게 이제 보존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태양의 신전입니다. 유일하게 원형이 들어간 건축이고, 그래서 이제 역시 그 직선 건축보다는 이런 원형, 유기적인 건축이 더 과거에도 높은 이제 등급이었다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밑에는 또 이제 대지의 신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오면 정말 산으로 위조된 어마어마한 경관을 이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추픽추의 물순환 시스템인데 이렇게 물기를 내고 수로를 내고 이것도 다 돌을 깎아서 한 거죠. 돌을 쌓고 깎고 여기에 이제 물이 떨어지면 물이 고이고 또 약간 뭐 샤워 부스 같기도 하죠. 네, 잉카이들이 여기서 씻기도 하고 다목적으로 썼던 이제 그런 흔적인데 너무 멋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도 이렇게 멋진 물순환 시스템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잉카의 그 도로인 이 삭배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보십시오. 용벽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이 나무로 다리를 놓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콰도르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졌던 그런 길들입니다. 너무 대단한 이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추픽추를 보고 나서 이제 푸우노를 거쳐서 티티카카호수까지 갔습니다. 그 사이도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해발 3,810m, 정말 높은 곳에 있죠. 이곳에 정말 끝이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데요. 저기서 제일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우로스 섬입니다. 이 갈대 섬입니다. 갈대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 갈대를 베서 이제 이렇게 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뭐 모든 것이 갈대로 이루어진 섬인데 이 우로스 섬 주민들은 갈대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삶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뭐 엄청난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면 이런 이제 섬이 수십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은 이제 이렇게 이어졌다가 떨어졌다 하는데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 이제 두 섬 간에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섬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면 또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섬의 숫자가 이제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모든 집도 이렇게 갈대로 만들었고요. 이게 송호 양식장인데 뭐 이것도 갈대고 또 뭐 우리가 이제 관광을 가면 주민들이 이렇게 기념품도 팔고요. 지금은 이제 태양광 발전판도 있습니다. 전기도 저녁에 이제 쓸 수 있고. 벌써 이건 제가 10여 년 전에 갔을 때 사진인데 벌써 이제 그 당시 벌써 태양광 발판을 쓰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볼리비아로 넘어갔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티와나쿠가 있는 이제 볼리비아입니다. 이제 계속 쫓겨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칠레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거의 뭐 90% 이상이 백인 유럽인들인데 이 볼리비아는 70% 이상이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토속적이고 원래의 남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게 이제 티와나쿠는 잉카 이전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잉카의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쿠스코라든지 마추픽추라든지 이런 걸 만든 걸로 이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요. 굉장히 큰 유적인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태양의 문이라고 하는 어, 이 티아나쿠의 관문입니다. 이게 이제 100톤짜리 돌을 하나를 깎아서 만든 거죠. 여기 이제 코리칸차 신이 있고 다양한 구조도 있고 너무너무 신기한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보고 제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이제 우유니 사막으로 갔습니다. 이게 소금 사막입니다. 이게 만약 바다처럼 이렇게 빛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소금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소금이고 짭짤한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바다처럼 보여요. 정말 신기한데요. 지상 최대의 거울이다 이런 별명도 있는데 아마 이런 곳은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고 아마 우주상에도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그만큼 독특하고 유니크한 이곳에 가지 않으면 이걸 전혀 볼 수가 없고 이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없죠. 남미에 가시면 우유니는 꼭 가셔야 됩니다. 가는 게 좀 복잡합니다. 볼리비아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차량을 여러 명이 렌트해서 2박 3일, 3박 3일 동안 이렇게 굉장히 터프한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보상이 큽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소금으로 지은 이제 호텔에서 자는데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난방기구도 하나도 없고 소금이 워낙 춥잖아요. 모든 테이블도 소금, 방에 들어간 게 침대도 소금.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저랑 같이 여행을 이제 하던 그 프랑스인 두 명이 와인을 두 병을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볼리비아 와인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나누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날 저녁 잘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인들과 제가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같이 여행을 했는데요. 뭐 매 끼마다 와인을 사서 이렇게 즐기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여유와 이런 어떤 배려 이런 걸 많이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금 사막 그 추운 이제 소금 사막을 여기다가 또 한 곳에 이렇게 온천이 나옵니다. 뭐 젊은이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 온천을 즐겼는데요. 그 추위와 막 그 여러 가지 막 그 여행의 그 고충이 한순간에 다 여기서 녹게 됩니다. 우유니 사막 가시면 반드시 또 이런 온천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홍학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홍학을 처음 봤는데요.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여기서 그냥 오랫동안 제가 좀 시간을 소비하는 바람에 또 우리 일행이 기다려주고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이 홍학 그 군락지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우유니가 또 가장 멋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칠레로 가서 이 산티아고에서 이제 이 라파누이 섬을 갔는데요. 여기 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거의 한 5,500, 6,0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산티아고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6시간을 가야 됩니다. 정말 또 가서 며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남미 여행을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여기 갔다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가 목적이면 갈 수가 있지만 남미는 너무나 볼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히 잡거나 또 남미를 몇 번째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제가 추천합니다. 산티아고에서 이제 장을 봐가지고 며칠 동안 가서 해 먹어야 되니까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 이 지역에
비나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섬을 뺑 둘러서 모아이 이상 유적들이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야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롱고 빌리지, 커다란 이제 분화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아이상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해서 여기서 이제 또 해결 방안을 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닷가에 모아이상들이 서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모자 쓴 것도 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예, 원래는 이게 조상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재단 위에 이제 조상의 형상을 이렇게 이제 새긴 걸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부족마다 경쟁을 한 거죠.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크게 또 여러 개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게 이제 전역에 거의 1,000개가 넘는 모아이가 제작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자료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다른 교통수단이 별로 없어서 이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말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서 있는 이제 모아이상도 보았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비도 맞고 뭐 바람도 불고 했지만 그 뭐라 그럴까 이 보물을 탐험하는 이런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쓰면서 대단히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모아이상을 쌓는 걸 경쟁하다 보니까 섬의 자원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황폐화가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경쟁을 조금 더 건전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오롱고 빌리지에 모여가지고 요 섬 옆에 제비갈매기가 이제 알을 낳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절벽을 내려가서 헤엄쳐서 이 알을 갖고 다시 올라 가장 빨리 올라오는 사람이 이제 우승자로 해서 경쟁을 하자. 이렇게 돼서 모아이상은 더 이상 건설이 되지 않았고 섬의 파괴도 중단이 됐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절벽이거든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파도 친 바다를 헤엄쳐서 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걸 통해서 섬의 환경이 이제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아이상을 보면서 건축과 어떤 권력, 정치 권력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건축이 이제 정치 권력을 상징하고 어떤 그, 그 권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건축과 환경, 환경이라는 것이 건축을 하면 이제 환경이 파괴되기 쉽죠. 그래서 적절하게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그런 건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삶터가 다 파괴되고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고 나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갔습니다. 예, 파타고니아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볼 게 많은데 오늘 간단히 몇 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모레나 빙하입니다. 30km 이상의 이 빙하가 이어지는데요. 계속 이 빙하가 떨어지면서 굉음을 냅니다. 그걸 이제 보러 가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 정말 기억에 오래 남고요. 특히 이제 이 빙하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로 올라가서 요거를 이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빙하로 그 위스키 언더락을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이제 아, 정말 한 잔 쭉 들이키니까 막 어지럽고 막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묘한 기분, 아주 너무 환상적이고 정말 지금도 아주 그때 그 짜릿했던 자극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츠로이 이런 어, 등산할 기회도 너무너무 많고요. 요거는 저희가 10시간을 이제 등산을 했는데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경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 뜨는 이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출발해서 6시 반경에 이렇게 이제 본 광경인데요. 요 이제 밑에까지 걸어가서 또 멋진 이런
호수 경관도 봤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여기 같이 갔던 그런 행복한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아이아까지 갔다가 남미의 끝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그 오벨리스크 상징인 오벨리스크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궁 앞에 여러 가지 도심부에 멋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근대 도시 중에 가장 멋진 경관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재밌었던 곳은 이 라보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칼라프란 이런 건축 경관이 있는 곳인데 이 탱고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네,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탱고를 추고 있다가 제가 가니까 이 여성분이 탱고를 배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 춤을 못 춘다 그랬더니 이거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15분 정도 배웠거든요. 이 여성분한테 배웠는데 정말 탱고가 얼마나 스케줄이 강한 그런 춤인지 알게 됐고 열정적이고 이 춤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인간에게 어떤 환희를 주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컬러풀한 집이 생긴 거는 이 항구의 노동자들이 이게 이제 집을 칠할 페인트가 없으니까 배를 만들 때, 배를 보수할 때 칠하던 페인트를 남는 걸 조금씩 가져다가 다양한 색깔로 칠하던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예술가가 이 컬러를 이제 도와주면서 지금은 아주 멋진 그런 관광 마을로 이렇게 꼭 그 방문해야 되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우루과이 갔다가 만난 칠레 가족인데요. 지금 이제 부부와 그 세 자녀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분이 이제 전세에 살고 있던 전세금을 빼서 아이들 어렸을 때 세계 일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차를 고쳐가지고 이제 남미를 이제 일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미까지 갔다가 다음은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가고 싶다고.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묻고 또 한국에서는 묻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는 거.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알 수 있고요.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입시 경쟁에 내몰려서 정말 좋은 시절을 이렇게 경쟁으로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건강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보고 참 행복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브라질로 넘어갔는데요. 이 꾸르치바는 지구상의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이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이 완전히 버스만 가는 이제 BRT라고 그러죠. 이 BRT만 가는 도로 한 시간에 한 대 가더라도 다른 차는 못 들어옵니다. 아주 그 퍼블릭한 차나 또는 응급차 이외에는 이 벌써 90년대 했으니까 대단히 일찍한 거죠. 그래서 타임즈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도시다. 환경적 지속성이 가장 높은 도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언제든지 그래도 이제 자주 오고 또 환승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시가 배운 곳이 바로 이 꾸르치바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배워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요거는 꾸리치바의 이제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어,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합니다. 이게 좀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페라 한 편 보려면 상당히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무료 공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또 공연을 펼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부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시민대학, 평생교육 대학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싶을 때, 또 재교육 받고 싶을 때 여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데요. 이 지혜의 등대라고 하는 이 건축인데 이게 이제 가난한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브라질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빈민들의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도서관과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센터, 그 당시에 벌써 뭐 여러 가지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직업 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 동네마다 있다. 사회적인 지속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축인 거죠. 네. 이런 건축이 바로 우리 건축의 또 책임이 아닌가 하는 이제 저희 건축 전문가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는 리오데자네이로. 네, 여기는 뭐 그냥 가서 걸어다니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요. 저는 아침마다 이제 이 바닷가를 산책했는데 정말 멋진 도시다. 이걸 이제 항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조깅을 하던 곳인데 이 떠오르는 해와 이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상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기를 뛰면 그냥 그 순간 행복해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집니다. 여기 좀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이런 도시고요. 요게 이제 대성당인데 외관도 이렇게 특이하지만 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빛이 십자가 모양에서 쫙 들어오면서 이 스타인 글라스를 비춥니다. 이 건축이 참 대단한 건축이 이 리우데자네이루도 많았는데 대성당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그 셀러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타일로 조각한 골목길입니다. 요것도 이제 칠레의 이제 예술가가 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뭐전 세계 여행을 많이 하고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내가 이 골목길은 정말 예술적으로 한번 꾸며서 남기고 싶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조각으로 이제 꾸몄는데요. 여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제 자기네 고유한 그 문화를 나타내는 타일을 보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세션별로 다 꾸몄는데요. 여기를 쭉 돌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온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것도 있는데 약간 좀 그 너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보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것도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예수상이죠. 이게 이제 언덕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멋진 리우의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와 이 산과 건축이 잘 어우러지는 지구상의 3대 미학이지만 이 건축과 모든 그 자연 경관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환상적인 어,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행정수도 브라질리아. 뭐 세계에서 가장 잘된 행정수도 중에 하나 아닐까. 우리나라도 이제 세종시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만 네, 이 브라질리아는 조성한 지 30년 만에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행기 모양입니다. 비행기 동체와 날개가 있는데 이 동체 중심부에는 여러 가지 도시 중심 시설, 또 행정부 이런 게 있고요. 요 축상에는 뭐 의회라든지 중요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날개 부분에는 이제 아주 쾌적한 주거지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성당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둥이 올라가서 만나는 아까 기도하는 모습 두 손으로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데요. 실제 이 앞거는 내부입니다. 아까 밖에서 본 이런 뭐 기둥이나 뭐 이런 아무런 구조적인 부재가 없고 완벽하게 이것만으로 건물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데 앞거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죠. 사실은 지붕에 막힌 부분보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뚫린 부분이 훨씬 큽니다. 이게 이제 바다의 형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런 물결과 파도,
네, 이 자체가 뭐 정말 예술품 아닌가, 이 자체로. 그리고 이제 여기 교회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아무런 위계도 없고 둥그런 모습인데 어디에 앉아 있어도 너무 평화롭고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건축이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평안한 그런 공간, 기도할 공간, 이렇게 천상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를 또 선사한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의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주는 건축.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이건 의회 건물인데요. 이 엎어지고 이렇게 이 부분은 상원, 하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브라질리아의 랜드마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의도에 의사당도 있지만 세종시에 이제 의사당을 다시 이제 국제현상 설계로 짓기로 했죠. 여기에 멋진 세종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건축이 세워지기를 이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이 브라질리아의 이 주거 지역인데요. 이 주거 지역에 이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 보행 공원, 보행로가 쭉 있고 양쪽에 이제 녹지가 있는 보행공원 선형으로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폭도 뭐 거의 예, 100m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이 있고 이것이 아까 비행기 날개 그 형상으로 쭉 이어져 있다는 거죠. 정말 세계 문화유산이 될 만하다. 여기에서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뭐 특별히 어떤 공원에 갈 필요 없고 그냥 학교 갈 때, 또 출퇴근 시, 또 상점에 갈 때, 또 밥 먹으러 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생태적인 공간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브라질리아가 30년 만에 세계 문화유산이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을 거쳐서 이제 수리남에 있는 파라마리보 이 수도 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 아마존도 거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전체 리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수리남에 가니까 또 특별한 경관을 봤는데요. 이 도심 부분이 전부 이런 목조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식 목조 건축. 여긴 네덜란드가 이제 여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아직도 그 당시에 지은 네덜란드식 그 목조 건축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 뭐 정부 청사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이렇게 목조로 돼 있고 이걸 잘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목조 건축이 이렇게 오래 가기 어려운데, 정말 100년 이상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랬고요. 이 커다란 교회도 목조 건축입니다. 기둥 뭐 이렇게 과거에 옛날 성당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원래 다 이렇게 석조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목조로 다 번안해서 이렇게 큰 성당을 지었다.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석조 건축도 웅장하고 멋있지만 이 목조로 번안한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지타운, 가야나의 조지타운을 갔는데요. 여기를 이제 지나면 이제 캐리비안 이제 섬나라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제가 이제 그 폭포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 완벽하게 전원 도시 그걸 알 수 있죠. 아직도 빈 땅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본 거는 부자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이렇게 보행 그 가로가 넓은데 가운데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 물길이 나 있고요. 어, 정말 네, 이게 정말 보행 친화적인 그런 도시다. 이 도시 전체적으로는 보행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전원 도시다 생각을 했고요.
도심 부분에는 이런 목조 건축, 여기는 이제 마켓인데, 이 마켓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의회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전부 목조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식 목조 건축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혀 몰랐던 그 가야나, 네, 이곳에도 이렇게 멋진 건축 경관이 있다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고요. 제가 이제 세계에서 그 멋있는 폭포를 여러 개 봤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제가 감명 깊은 폭포는 빅토리아 폭포, 빅폴이고요. 짐바브웨, 잠비아 사이에 있는. 네, 그리고 뭐, 네, 이과수 폭포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이추어폴이라고 하는 가야나에 있는 이제 그 폭포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1km짜리 폭포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움에 여기를 갔는데 이게 단일 폭포의 수량으로는 세계 최대 폭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볼 수 있고, 이 굉음과 이 물이 떨어지면서 그 주는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거죠. 후련합니다. 아주 후련한. 그래서 저는 가야나에 가시면 꼭 이 폭포를 보실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비행기 타면 뭐 쉽게 경비행기 타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폭포를 이제 가까이 가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과수 폭포도 남미에서 멋있지만 이 카이초폴도 어,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남미를 가게 된다면 또 베네수엘라가 안정된다면 꼭 앙헬 폭포 1km짜리 폭포를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갈라파고스에 한 번 더 가서 동물들과 교류를 하고 싶고요. 그만큼 남미는 제가 여러 번 갔지만 또 한 번 가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 오늘의 인생 여행 중에 하나였던 남미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행복의 여행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여행에 관해서 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또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